네, 안녕하세요. 유이스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특성, 밀도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밀도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우리가 부피와 질량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먼저 부피의 정의가 나왔는데요.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부피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단위로는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 밀리리터, 리터 등 이런 단위들을 이용해서 부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측정 방법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나온 이제 눈금 실린더 여기다가 액체를 집어 넣어서 그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피를 측정할 때에는 요 이제 수평 부분이 되는 눈금을 읽어줘야 되는데 이때 우리 눈높이를 잘 맞춰야 돼요. 위에서 내려다 봐도 안 되고요. 아래에서 올려다 봐도 안 되고요. 요 수평에서 우리가 봐줘야 된다라는 거, 눈높이를 잘 맞춰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눈금에 딱 맞으면 그 숫자를 읽어주면 되는데 눈금과 눈금 사이에 만약에 이 수평면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최소 눈금의 10분의 1 값까지 어림해서 값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평한 곳에 위치를 해서 이 수평이 되는 곳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하여 읽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칸칸칸칸일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21mm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22mm예요. 그런데 액체가 한 요 정도 여기까지 이렇게 차 있다라고 한다면 21과 22 사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 한 칸이 지금 1mm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 눈금이 지금 1mm야. 한 칸 한 칸이 1mm인데 이 1mm의 10분의 1이니까 0.1mm 단위까지 어림하란 얘기예요. 그럼 얘가 지금 21과 22에 딱 정중앙보다는 살짝 위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21.6ml 이렇게 최소 단위가 1mm니까 이 1mm의 10분의 1인 0.1 단위까지 어림하여서 값을 읽으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체는 이렇게 재면 되겠고요. 또 뭐가 있냐? 피펫. 피펫은 일정한 부피의 액체를 딱 이제 이동할 때 또는 첨가할 때 쓸 수가 있겠고, 부피 플라스크도 마찬가지 플라스크인데 이 아랫면이 약간 좀 둥그런 뚱뚱한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이 부피 플라스크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근데 고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긴 애들 있죠. 만약에 정육면체나 직육면체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 이렇게 생긴 애는 부피를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얘를 녹이지 않는 액체에다가 쏙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만약에 10ml였어. 예를 들어 10ml였는데 얘를 쏙 집어넣어가지고 뿅뿅뿅뿅 넣었더니 얘가 14ml가 되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물체를 넣어서 부피가 4ml 증가했다는 것은 이 녀석의 부피가 4ml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녹이면 안 돼요. 대신에 녹이지 않는 액체에다가 넣어가지고 부피 증가량을 측정하면 물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딱 넣었는데 이게 가라앉지 않고 둥둥 뜨는 애가 있어요. 둥둥 뜨는 애는 어떻게 철사 같은 걸로 여기다가 완전히 잠기도록 눌러주셔도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피에 대한 내용은 다 봤고요. 자, 두 번째로 질량이 나왔는데 질량은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라고 해서요. 얘는 장소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어디서 측정해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돼요. 지구에서 측정해도, 달에서 측정해도, 우주에서 다 동일한 값을 갖게 됩니다.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이렇게 단위를 쓰게 되고요. 우리가 측정할 때는 저울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저울을 쓸 때는 이제 윗접시 저울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윗접시 저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질량을 측정할 때 여기다가 물체를 올려놓고요. 그 물체가 쏙 내려가겠죠? 그럼 이게 수평을 이룰 때까지 여기다가 분동이라는 거는 미니 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니 조그만한 추. 그래서 분동을 올려가지고
500g, 뭐 50g, 20g, 10g 이렇게 올려가지고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수평을 맞춘 다음에 요 분동의 질량 합을 다 더하면 이제 이 물체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옛날에는 요 분동을 올려서 질량을 특정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추가로 설명해 드리자면 분동을 올릴 때에는 값이 큰 것부터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수평에 도달할 때까지 나중에는 이제 1g 단위로 더 적게 맞추게 되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부피와 질량에 대한 것을 다 봤고요. 이제 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는 이제 영어로 density여가지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가셔서 또 밀도 나올 때 D로도 많이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밀도는 누가 더 상대적으로 무겁냐를 측정할 수 있는 거라서 어떻게 해야 돼? 같은 부피, 즉 단위 부피 똑같이 1mm만 갖다 놓고 1제곱cm만 갖다 놨을 때 그때 질량이 누가 더 무겁냐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 부피를 다 똑같이 맞춰놨을 때 그때의 질량 누가 더 무겁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위 1당 질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질량을 부피로 나눠요. 부피값으로. 그러면 부피 1당 질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질량의 단위는 보통 그램,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물리량, 물리에서 다루는 이런 이제 개념들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단위끼리 그냥 계산을 때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또는 그램 퍼 밀리리터, 뭐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단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밀도가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을 이렇게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밀도가 큰 물질은 이제 위로 뜨고 오네. 미안해.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떠오르고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밀도 역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가 나왔을 때 밀도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피 질량 그래프가 나왔고 얘를 A, 얘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럼 A의 밀도를 구해봐라. 그냥 D라고 쌤이 쓸게요. 그러면 부피가 A 요점에서 구하면 되겠네. 부피가 10ml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은 20g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2g per milliliter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밀도를 또 구해보면 B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가 값이 좀 애매한데 여기서 해볼게요. 20 부피는 20ml이고요. 그때 질량이 띠띠띠띠띠 했을 때 여기를 10으로 놓겠습니다. 10g이다. 그러면 2분의 1 g per milliliter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부피와 질량 값을 우리가 구해서 이제 밀도를 구해 주실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부피 질량 그래프가 다르게도 표현될 수가 있어요. 값을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부피 질량을 값을 안 줘. 값을 주면은 우리가 그냥 그거를 대입해가지고 부피분의 질량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이렇게 ABC의 밀도를 비교해봐라. 또는 ABC의 밀도는 몇 대 몇 대 몇인가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밀도라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됐죠?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부피분의 질량. 그럼 무슨 말이냐? 질량 부피 그래프에 요 그래프에 지금 기울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울기가. 근데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다 같다라고 준다면 우리가 정확한 밀도 값은 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ABC의 기울기의 B는 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 증가량은 지금 다 동일한데 Y 증가량이 지금 어때요? 3대 2대 1이죠. 지금 ABC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3대 2대 1인데 지금 같은 경우 부피분의 질량, 기울기가 바로 밀도이기 때문에 밀도도 어떻다? 3대 2대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값을 안 주고 B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X축과 Y축의 물리량을 바꿔서 질량, 부피 이렇게 이제 바꾼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경우도 값을 안 주고 이렇게 B만
줘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A, B, C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 A, B, C에 대해서 기울기가 어때요? X 증가량은 동일한데 Y 증가량이 3대 2대 1이니까 기울기는 3대 2대 1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지금 뭐야? 질량분의 부피니까 이것은 뭐야? 밀도의 역수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X축, Y축을 잘 봐줘야 돼. 부피분의 질량, 이런 경우에는 바로 기울기가 밀도지만 지금 질량, X축이 질량이고 Y가 부피인 경우에는 지금 기울기는 밀도분의 1이기 때문에 밀도를 구하고 싶어요? 역수를 취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함정. 3대 2대 1 이제 역수를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1대 2대 3 하고 틀리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거 일부러 노리는 거예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이거 낼 것 같아. 1대 2대 3 이렇게 한번 걸리도록 절대 안 되고요. 역수 취해서 3분의 1대 2분의 1대 1로 가셔야 돼. 그럼 최소 공배수 6 곱하면 얼마가 되죠? 2대 3대 6이 된단 말이에요. 달라, 그지? 1대 2대 3이랑 달라. 그래서 이렇게 X축, Y축 바꿔서 우리가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도 미리 이제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요. 그죠? 이제 물질의 상태에 따라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질량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변해. 고체가 액체되든 액체가 기체되든 전혀 안 변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부피가 변한단 말이에요. 부피가 변하면 밀도가 변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는지 볼게. 일반적으로 고체들은 입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체들은 입자가 어때요? 옹기종기 규칙적으로 모여 있어요. 근데 이게 액체가 되면 살짝 이렇게 멀어지면서 부피가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근데 기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기체는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부피가 고액기 순서대로 점점 커져요. 그러면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분모가 커졌으니까 이 밀도라는 값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도는 반대로 기체가 작고 액체, 고체 순으로 이렇게 밀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에 따른 부피 변화와 밀도 변화를 보시면 되는데 물 같은 경우는 특이해요. 자, 물을 제외하면 다 요 순서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물은 얼음이 될 때 이렇게 육각형 구조를 만들면서 빈 공간이 생기면서 이 고체일 때, 얼음일 때 부피가 좀 더 커요. 액체일 때보다요. 대신에 기체는 이길 수가 없어. 기체는 엄청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체 무조건 훨씬 큽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부피가 가장 큰 기체일 때 밀도가 작을 거고 고체, 액체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액체보다 고체가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에다가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뜨는 거예요. 일반적인 물체들은 이 고체들이 가라앉거든요. 근데 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고체가 부피가 커서 밀도가 액체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떠오른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부피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부피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을 꼭 같이 써줘야 된다. 왜? 기체 같은 경우 온도, 압력에 따라 부피가 막 변하니까. 대신에 고체나 액체는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고체나 액체는 영향을 잘 안 받아. 부피가 잘 안 변해. 그래서 고체, 액체는 부피가 잘 안 변하니까 안 써줘도 되는데 기체는 꼭 써주셔야 된다. 기체 같은 경우 온도가 올라가면 열팽창,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안해요.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하고요. 반대로 압력이 쫙 이제 높아지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밀도가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고체나 액체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기체만이야. 기체만 온도,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면 밀도도 확확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밀도를 나타낼 때에도 몇 도 또는 몇 기압에서 측정한 것인지를 같이 나타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밀도 관련된 현상 볼게요. 헬륨 풍선. 헬륨은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떠오른다 그 얘기고요. 수부, 물속으로 가라앉기 위해서 납의 밀도가 이제 크죠. 커서 크기 때문에 물속으로 이제
가라앉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구명조끼는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떠오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LNG 누출 경보기와 LPG가 나왔는데 LNG 누출 경보기는 위쪽에 설치를 해줘야 돼요. 왜?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기 때문에, 이게 위로 뜨기 때문에 위에다가 경보기를 설치해야 되고, LPG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설치해야 돼요. 왜? 공기보다 밀도가 커서 아래쪽으로 이제 가라앉기 때문에 아래쪽에 설치해놔야 누출됐을 때 검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밀도와 관련된 현상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또 소금물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물이라는 혼합물의 밀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 무슨 얘기냐면 물에다가 소금을 타면 밀도가 커질 건데 조금 넣느냐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겠죠. 당연한 얘기죠. 자, 소금물과 달걀이 나왔는데 이제 달걀을 여기다가 소금물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그 말은 지금 밀도가 누가 크다는 얘기죠? 밀도가 소금물보다, 그죠? 달걀이 지금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가라앉았겠죠? 자, 그럼 이 계란을, 달걀을 떠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걀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달걀의 밀도가 소금물보다 작아져야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금물의 밀도를 더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소금을 추가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밀도가, 소금물의 밀도가, 그죠? 달걀보다 더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달걀이 떠오를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소금물에다가 달걀을 넣었더니 이번엔 달걀이 떠 있어요. 그 말은 밀도가 지금 누가 크다는 얘기죠? 소금물이 더 크다는 얘기죠? 소금물이 달걀보다 크기 때문에 달걀이 떠올라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라앉히고 싶어. 그럼 달걀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 소금물의 밀도를 작아지게 하면 되겠죠. 달걀이 밀도가 더 크도록.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추가하면 되겠죠. 자, 물을 추가하면 소금물의 밀도가 줄어들면서 달걀이 더 소금물보다 밀도가 커지면서 가라앉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소금물이라는 혼합물에서 물을 더 많이 넣느냐, 소금을 많이 넣느냐, 이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밀도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보도록 할게요. 아르키메데스 이 왕관, 자,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임금이 불러가지고 이 왕관이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와라 라고 했을 때 아르키메데스가 이 밀도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게 순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 거죠. 자, 어떻게 했냐면요. 질량이 같은 순금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왕관이랑 이 순금이랑 일단 질량이 같은 상태입니다. 질량이 같은데 여기다가 쏙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 녀석의 부피만큼 물이 넘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부피만큼 물이 넘쳐. 부피만큼 물이 넘쳐. 근데 넘친 물의 양을 보니까 왕관에서 일단 물이 더 많이 넘쳤다. 그러면 질량은 같은데 부피가 달랐다는 것은 이거 다른 물질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왕관이 순금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친 물의 부피, 왕관에서 더 컸기 때문에 왕관의 부피가 더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되죠?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금 애초에 질량은 동일한 물질로 우리가 준비를 했고 왕관이 부피가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모가 크면 이 숫자는 작아지겠네. 밀도는 지금 더 작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금으로 만들지 않고 순금보다 밀도가 작은 좀 더 값싼 금속을 섞어서 만든 왕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도를 이용하면 어떤 물질인지를 추론할 수가 있고 물질의 특성으로서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개념을 이용해서 아르키메데스 원리 문제 나오면 꼭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